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면 좋은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4년 4월 12일 날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도 부모님을 이미 하늘로 보내서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훨씬 어린 나이에 이 부모님과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자다가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도 실감이 참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매일 보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1년 중 며칠은 정말 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 보고 싶은 날에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를 확인하면 참 슬프더라고요. 참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한다는 게 막 부모님께 뭐 돈을 나른다던가, 뭐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들 여유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가족 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유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참 꼭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이렇게 공유를 하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어색해합니다. 표현하기도 어색해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서운한 것만 생각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방법을 모르는 거야. 가족 구성원의 분위기 자체가 그 부모님과 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문화 자체가 없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과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한테 표현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한 콘텐츠를 찍은 것 중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개념이 없을 경우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이 경제 개념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없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참 가정에 초래하는 그 여파는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근데 자기의 부모를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뭐 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절하거나. 부모는 나의 어떻게 보면 큰 세계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세계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그 본능적인 어떤 추적은 자기 존재에 대한 추적이잖아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천편일률적인 그런 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부모를 용서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 첫 번째, 놀러가기. 계곡이든 금교 카페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손잡고 좀 많이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진짜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한강 한 번 갔고, 저기 계곡에 한 번 갔어요. 그거 두 개가 끝이에요. 제가 전역하고 여태까지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2번밖에 못 갔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돈을 쫓았기 때문이죠. 제 인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참 많이 바빴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 시간을 조금 더 빼서 부모님과 좀 놀러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맛있는 거 먹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좀 맛있는 거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그때 참 많이 아끼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아끼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음식을 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는 제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후회되고 항상 미안한 게, 돌이켜보면 제가 어머니께는 가방을 하나 선물해 드렸거든요. 이제 이렇게 개업하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모르겠어서 선물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진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사무실에도 자주 왔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아픈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희미해져서 참 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항상 살아계실 줄 알고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막 엄청 반갑게 인사도 못하고 막 짜증도 내고 또 용돈도 더 드릴 걸 했는데 많이 못 드리고 그랬던 게 정말 후회가 돼요. 그때 아버지가 참, 저도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했어. 아버지는 항상 나랑 대화하고 싶어 했고 항상 나를 궁금해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은 표현하는 게 서툴었던 거야. 아버지 그 50년대 60년대생 분들의 특징이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왜냐면 거침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을 살아남기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훈육 같은 경우도 체벌을 좀 과하게 하신 분들이 많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쳐맞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어제 자기 전에도 그 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자기도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되게 서운한 표정을 했던 게 기억나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기 전날에 딱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되게 울컥 같은 표정인데 울음을 참는 표정, 그리고 제가 뭐라고 엄청 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을 텐데 그랬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을까.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부모도 되게 어리숙하거든요. 부모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부모도 상처받고,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고, 부모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부모는 절대로 완벽한 신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 눈을 보고 이렇게 한번 꼭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나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빠, 엄마, 아들로, 딸로 태어날래. 나는 엄마,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항상 좀 우리 많이 싸울 때도 있고 진짜 성격적으로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줘서 진짜 고마워. 아빠, 엄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바로 그날 저녁에 몰래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부모는 정말 기쁘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집 보러 갔다가 어떤 기러기 아빠가 있어요. 그 기러기 아빠 집이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남자 살짝 쾌쾌한 냄새도 나고 막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한데, 그 방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에 되게 딸이 서툴게 그린 그림이랑 아빠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렇게 쓴 글과 그림이 그 방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부모에게는 자녀가 엄청나게 큰 선물이고 축복이고 세계인 거예요. 어느 자녀 하나 부모가 생각할 때 그 안 아픈 손이 없어요. 모두 자기 손처럼 소중하고 신경 쓰이는 존재거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자기 자식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모한테 계속 바라고 계속 뭔가 서운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그쪽으로 습관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좋은 거, 잘해준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서운한 거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좀 살아 계실 때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이랑 영상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 영상을 아버지 보고 싶을 때 가끔 봐요. 아버지 목소리도 다 녹음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못 듣겠어요. 들으면 너무 눈물이 주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진 영상 꼭 남겨두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속 이야기, 깊은 속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이런 게 조금 속상했다. 그리고 진짜 나도 이런 게 되게 서운했어. 그래도 진짜 사랑해. 나 사실 엄마 아빠랑 이야기 많이 하고 싶었어. 엄마 아빠랑 나 깊게 사랑하고 싶었어. 나 엄마 아빠 사실 많이 참 미워도 하지만 사랑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왜 그랬어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엄마 아빠 어떻게 결혼했어? 우리 태어났을 때 어땠어? 응?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게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가정은 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함께 많이 웃는 거예요. 많이 웃는 거. 저는 제가 20대 후반이 되기 전에 부모님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웃겨도 웃는 게 너무 어색하고 속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린 때 제가 되게 깊게 상처받은 게 있었는데 그 상처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부모님을 맞이하고 속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속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 그냥 미우면 밉다, 좋으면 좋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데 저희 가정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웃는 것조차도 함께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이런 가정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엄마 아빠 가족들이랑 웃긴 영상 보면서 엄마 이거 봐봐,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이런 식으로 웃었다고 생각해봐. 그것 자체로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 행복하잖아. 웃는 거는 되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같이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채워줄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정리해 볼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면 좋은 5가지: 놀러가기,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사진 영상 같이 찍어서 남겨놓기, 깊은 속 이야기하고 속 감정을 주고받기, 그리고 5번째는 함께 많이 웃기. 이렇게 5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잖아요. 부모님도 참 불쌍해요. 부모님이 자식이라는 존재를 낳아서, 부모는 정말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주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 자녀는 되게 이기적인 존재죠. 어떤 자녀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잖아. 이런 말을 하면 부모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뭐든지 이게, 그래서 부모도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식도 자식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부모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깊은 유대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친구처럼 서로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부자예요. 진정한 부자.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좀 사랑한다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표현도 많이 하고 미우면 밉다.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 속상했거나 감정이 상한 기억이 있다면 상처받은 게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지내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엄청 내가 커버리면은 내 속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진실되게 하는 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이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꾹꾹 눌러 참는 게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졌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께 이런 거 표현 안 하고 항상 미워만 하고 이러다가 언제 후회하느냐,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느끼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느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나를 얼마나 부모님이 사랑하고 있는지 느끼고 주고받고 서로 많이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모두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깊은 자기만의 행복을 끌어올려서 자기만의 가정 속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